손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문희정입니다.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바로 지난주 위클리벳에서 지난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가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참 공교롭게 녹화 바로 끝나고 다음날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2024년 이 조사 결과 저희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고서가 무려 219페이지인데요. 기습 질문. 네. 219페이지 다 봤다? 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다 보실 겁니다. 네.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사실 위클리벳에서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중요한 이야기들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하는데 항상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양육 인구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타깝게도 이번 보고서에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비공개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현재 이 동물복지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국가 승인 통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국가 통계 승인을 추진 중입니다. 정식으로 국가 통계 승인을 받을 때까지 좀 예민한 주제일 수 있는 양육 비율을 비공개하는 쪽으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육 인구와 관련해가지고는 조사마다 어떤 때는 뭐 반토막이 나기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의식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자, 그렇다면 양육 인구 비율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의식 조사 결과 보고서를 좀 찬찬히 뜯어보면요. 네.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전체 응답 비율, 반려동물 미양육자의 응답 비율, 반려동물 양육자의 응답 비율을 따로 공개한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이제 역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정을 해보면 5,000명 중에 1,432명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1,432명이 양육 비율로 따졌을 때는 28.6%거든요. 그럼 2010년 조사 이래 이 양육 비율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23년 바로 직전에 조사 결과에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28.2%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1년 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다만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아니고 네.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조금 감안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가 국가 통계 승인을 좀 받게 되면은 저희가 좀 정확하게 당당하게 이 비율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반려동물 입양 경로인데요. 역시나 아는 사람을 통해서 키우게 됐다가 가장 많은 대답이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항상 조사를 할 때마다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도 지인에게 무료로 받았다라는 응답이 35.5% 가장 많았고요. 네. 펫숍에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26.2%로 2위였습니다. 그 뒤를 유기동물 입양, 지인에게 유료로 받음 등이 이었습니다. 개인 브리더에게 분양받았다는 비율은 4.8%였습니다. 뭐 지인에게 무료로 받든 유료로 받든 합치면은 사실 거의 절반 정도의 반려동물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키우게 되는데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했다는 비율도 소폭 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여전히 펫샵에서 구입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서 요건 조금 충격적이네요. 개, 고양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은 좀 큰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인에게 무료로 받았다라는 응답 비율은 개나 고양이에서 양쪽 다 가장 높았습니다. 네. 똑같았는데요. 고양이의 경우에는 펫숍에서 구입했다는 비율이 15.1%로 거의 개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고요. 대신에 이제 길고양이를 데려다 키웠다는 응답이 24.9%로 매우 높았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했다라는 응답 비율은 개와 고양이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원래 이제 고양이들은 우리 집사들이 간택을 당하는 거죠. 네. 고양이에게. 네. 자, 향후 1년 이내에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는데요.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 중에는 9.6%가 추가 입양을 계획 중이라고 했는데 미양육자 중에서는 단 3.4%만이 계획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수치가 상당히 낮아요. 그렇죠.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은 향후 1년 이내에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다는 분들에게 네. 물어본 결과 80.9%가 유기동물을 입양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19% 정도의 분들은 왜 유기동물 입양 안 하신대요? 네,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여전히 네. 유기동물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분들에게 왜 유기동물을 입양할 생각이 없는지 물었더니 네. 어린 동물을 키우고 싶은데 유기동물은 보통 성견이나 연령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런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질병이나 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품종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응답도 14.3%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일정
부분은 여전히 오해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유기동물과 관련해가지고 진짜 많은 정보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견보다는 사실 어린 개체들이 훨씬 유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 입양된 아이들 경우에는 일단 이 아이들이 여기 오면요,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행동교정까지 굉장히 훌륭하게 오히려 보살핌을 더 잘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입양하시게 되면은 보호자분들이 따로 신경 쓸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클리벳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열심히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다음 주에도 저희가 이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추가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여전히 좀 알아보니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가 보여서 참 좋네요. 네. 자, 저희 위클리벳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